영상을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도 많이 오셨고 결혼하실 분들 오셨는데 우리 우즈벡 쪽에 결혼을 이제 생각하러 오신 거죠? 예, 우즈벡 그 결혼 준비 중에 있는데 한번 여기 와서 정보 좀 얻으려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베트남 쪽 피해자 그쪽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셨고 이제 사건 때문에 오셨고 저쪽도 오셨고 이제 바쁘신 분 가셨고 여기는 이제 가출을 2년 전에 했죠. 2년 전에 하셨는데 그동안 기다리셨다가 여성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오셨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때 이분이 실수하신 거는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 산다거나 무슨 오해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다린 건데 결국에는 지금 오셔가지고 이혼 문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이 여기서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도망갔던 이 도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망간 여성이 2년 후에 지금 이혼 소송을 하신 거예요. 500만 원의 위자료를 내놔라 하면서 그 내용 속에는 다행히도 남편이 폭행을 한 건 없다. 그런데 위자료 500만 원을 건 이유는 아까 뭐가 있었죠? 폭언. 뭐 폭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비를 뭐 안 줬다. 근데 생활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죠. 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활비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뭐 사연이 있었나요? 뭐 여성이 뭐 성관계라든가 뭐 가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그 집에 오고 난 뒤로부터는 그날 아침밥을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거의 이불 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런 뭐 집에 들어와도 그대로 있고 남편을 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뭐 그냥 쳐다본 척 뭐 이렇게 있기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뭐 나가서 뭐 식료품 가게에서 뭐 사러 간다거나 그 정도는 하는데 나머지는 아예 뭐 좀 너무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싶었고 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용서도 하고 이렇게 잘 해줬지만 결국 그 아내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출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꼭 참고하십시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제 그 남성들은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혼을 하고 끝내고 저기 새로운 출발을 하라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또 회원들 중에도 일부 회원들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얘기인지 방해가 되는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제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혼을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혼을 해주면 그 여자는 다른 한국 남성이든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여성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어차피 장가를 안 갈 거면은 이혼을 해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더러더러 계셔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렇다면 맞다면은 그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 계셔요. 당장 장가를 가고 싶어도 새 장가를 가고 싶어도 내가 저 여자가 괘씸하니까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와 지식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다 가는 것뿐이에요. 자, 저 여성을 만난 것도 그 인생 속에 포함되지만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저 불행한 인생을 계속 연장선상에 놓지 않는다는 본인의 결정하셔야 돼요. 제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 여성은 이미 이 남편이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도 싫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접을 잘 해줘가지고 했는데도 나간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저 여성은 마음 자체가 남성과 결혼할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 남편과 또 많은 남편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께서 그 여성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도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나라로 가겠다 하는 목표를 정한 그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주면은 아, 이 남편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해가지고 그 본심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어느 정도만 돈을 벌고 보내주고 당신과 정말 결혼생활 진심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저 잘못된 여성을 내가 처벌하기 위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고나 그런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은 사실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법률혼이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가출 즉시 또는 한두 달 내에 이혼이나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은 혼인무효를 받으면 다행이고 혼인무효를 못 받더라도 이혼이 되게 되면은 그 이혼 소송 자체가 이미 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당한 법률 행위를 한 거고.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한 집에서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법률혼 관계만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얼마나? 지금 2년이 넘게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살지도 않으면서 법률혼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 여성은 그 법률혼 관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류 기간이 끝날 점이나 또는 끝난 후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양반이 빨리 이혼 소송을 하고 그 사실을 여성을 소개한 사람이나 또 그 도망간 여성이나 여성의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으면 지금처럼 이혼 소송을 여성이 위자료까지 해서 들어왔을 때 저 여성은 이미 나와 끝난 상태고 이 이혼 사실을 그전에 모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법률혼 관계를 끝내는 동시에 그 법률혼 그 법정 소송 기간을 소계속 증명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출입국 외국인청에 갖다 주면은 자동 법률적인 체류 기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손해는 누가 보냐고요. 그것이 단번에 그렇게 됐을 때 이미 혼인무효나 이혼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다면은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을 그 판사님한테 이 여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 체류권을 연장하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참고해서 기각 처리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설프게 이 선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잘 좀 들어주세요. 자, 정확하게 우리는 피해가 뭔지 파탄이 뭔지를 알아셔야 돼요. 국제결혼 피해가 뭔지 파탄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국제결혼을 우리 남성들이 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피해인지 파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결혼 생활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넘었어요. 자, 그리고 6개월 미만도 있어요. 그리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 그랬을 때 여성이 자녀가 있는 상태나 없는 상태나 도망을 갔어. 그러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한 2년, 3년을 살고 도망을 갔어. 그러면 이게 국제결혼 피해입니까? 파탄입니까? 피해죠. 둘 다 피해입니까? 앞이나 뒤나? 앞에 끄는 피해고 뒤에 끄는 파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살았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영상을 잘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피해가 왜 발생을 하냐면은 부부 생활의 실질적인 결혼 생활 동거 기간이 없는 것이 피해예요.
왜? 외국인 여성들이 사기 결혼을 작당한다거나 돈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대략 3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지만 3개월 미만에 엄청나게 밀집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3개월 미만에 도망을 가는 것은 국제결혼 피해라고 할 수가 있다. 단 남편이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정답을 주셨는데 다년간 살면서 아기를 낳고 가출을 하든 도망을 가든 나갔어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됐어. 그렇다면 이것은 피해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가정문제예요. 가정문제.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라고 하는 걸 또 나와 거기서. 그렇다면 거기서 자녀를 데리고 갔다. 자, 그러면 이것도 국제결혼 피해일까요? 한국에 거주하면은 국제결혼 피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을 외국으로 탈주했다. 그러면 이것은 피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다만 국제결혼 생활 도중에 파탄 및 피해를 당했다는 그 좀 길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아기를 두고 갔으면은 그것은 가정 문제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빨리 그 아내를 한국에 있으니까 만난다거나 해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낳고 다년간 살고 했던 자녀를 두고서 그 외국인 여성이 도주했어요. 가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기는 아직 이혼이 안 됐어.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입니까? 파탄입니까? 그거는 피해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한번 말씀해 보셔. 아시는 그 전문 지식으로. 과연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본 남편하고 성관계를 정리하고 돌아가서 만약에 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면, 동거든 뭐 결혼 생활을 하든 이라면 정상적이지만, 관계 정산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진다든가, 그 나라 본국에 가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그런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한국 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아주 현명한 답이신데, 왜 그러냐면은 결혼 생활은 두 부부의 문제거든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가끔 개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 문제는 두 부부의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두고서 가출을 해서 다른 남성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인간적인 것은 그 여성은 이 남편과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더 이상의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하기 싫다. 나는 내 사랑을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제결혼 피해라기보다는 부부 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태의 하나일 뿐이에요. 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두고 나가서 다른 남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성이 뭐 우즈벡이든 베트남이든 그 나라로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이탈해서 자기가 이혼이 합의를 받거나 재판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이유 불문하고 뭐 미국을 갔든 자기 본국을 갔든 한국에 남아있던 다른 남성과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질타를 받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여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저쪽으로 또 이제 이동을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합세해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